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이하에는 집을 팔지 말자라고 뭐 맘카페나 뭐 어디 SNS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리면 이제 징역형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한 법 때문인데, 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시세 조작 행위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어떤 그 가격을, 시세를 좀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글을 쓰면은 징역을 받는다, 아니면 뭐 벌금을 받는다 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시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 부동산 뭐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고 하는 게 뭐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하면은 이제 잡혀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집이 너무 싸게 팔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그 실거래가도 또 얘기하면서 이 정도 가격에는 파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라고 뭐 지역 카페에 올렸다고 하면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 입법안을 한번 봤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 해가지고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법이 아주 간단한 법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부동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지금 제가 몇 개 항목을 딴 거예요. 큰 머리글만 딴 건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세 조작 행위 금지라는 부분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여기까지 이제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오늘은 시세 조작 행위 금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만 따로 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선 75조 해가지고 이제 시세 조작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제 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었다면은 안 된다, 이제는 이런 걸 하면은 국가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부동산 등의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거래 의사가 없는데 엄청 높게 올리는 거야. 그냥 엄청 높게 올려가지고 정보통신망에 직접 등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이거를 올리게 하는 경우, 이거의 가장 좋은 사례는 뭐였죠? 최근에 청와대에서 사퇴하신 분 있죠? 옛날에 잠실에 어떤 주상복합 하나를 시세보다 2억 높게 올려놔가지고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올렸잖아요. 청와대에서 팔으라고 하니까 내놨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세보다 한 2억 높게 올려놨어. 그러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 마음이 없는데 거짓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처럼 해가지고 거래 신고를 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은 몰라도 1번은 생각보다 꽤 해요. 뭐냐면 중개사들 중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중개사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와 아주 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진 아파트 물건을 올립니다. 인터넷에 일부러 매물로 올려놔. 그러면 자기 중개사한테 막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그 물건 나갔어요. 거기 안 팔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자기 건데, 자기 거거나 자기 지인 건데 그런 식으로 약간 올려놓고 낚시성 매물로 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뭐냐?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을 하면은 또 형법으로 다스리겠다. 자, 안내문을 붙이는 거,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현재 우리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사에서 이렇게 싸게 유도해서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6억 이상은 파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안내문 붙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어떤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데, 아니면 단톡방 같은 것도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데 어떤 특정한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특정 가격 이하에 팔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싼 가격인데? 라는 식으로 뭔가 가격을 유도하거나, 아니 이건 최소한 20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단지가 17억이면 우리 거는 이러이러한 걸 따져보면은 한 20억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18억에 팔리죠?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일종의 담합일 수 있겠죠. 어떤 중개사가 좀 높게 올려주는 중개사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계속 물건을 좀 내놓읍시다. 거기 중개사가 되게 잘하던데요. 뭐 다른 중개사는 계속 깎으려고 들어가지고 거기는 내놓으시면 안 돼요. 거기다 내놓으면은 손해를 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커뮤니티나 온라인에 올리면 이것도 이제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정보통신망에 등재한 부동산에 대해서 광고 표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허위 매물이라고 막 신고한다거나, 뭐 어떤 부동산은 너무 깎으려고 하니까 저기는 무조건 허위 신고로 합시다 해서 막 담합해서, 아니면 담합을 유도하는 글 같은 걸 올리면은 이게 다 이제 앞으로는 형사처벌에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아니 이걸 무슨 수로 압니까? 이걸 어떻게 알죠? 단톡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누가 다 감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밝혀질까? 자, 제 80조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고센터를 만들 테니까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보고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이런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단톡방이든 커뮤니티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불특정 다수가 그거를 보게 되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담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신고센터에다 신고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고센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처벌 여부를 이제 뭐 이관시키든지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고자가 이거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사실이라면,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뭐 불리한 대우를 할 수도 없고 신분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인 거를 알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러 뭔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괜한 행정력의 낭비가 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정말 확실한 것만 하세요 라고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센터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누군가는 이거를 처벌할지 말지, 이걸 어떻게 뭐 검찰에 넘겨마라, 이거 뭐 국세청에 신고해 마라,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하는가? 제83조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한 거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탈세나 어떤 뭐 그런 위법 사항들을 이제 뭐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이런 거래 담합 행위, 시세 조작 행위까지 같이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두는데,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80조. 아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신고센터에 막 신고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담합 뭔가 시세 조작 행위 같은데요 하면서 막 캡처 떠가지고 신고센터로 막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필터링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라고 이관을 시키면 여기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원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있느냐, 거의 국세청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뭐 법인의 정보나 뭐 부가가치세를 냈는지 뭐 상속세를 냈는지 뭐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막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위법성이 있는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세 조작 행위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조사하고 밝혀낼
권한이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들한테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민간 기업에게도, 그러니까 민간 금융회사에게도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 정보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 내역, 계좌 내역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뭐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뭐 국세청 플러스 약간 검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정보부터 계좌 내역, 뭐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 냈는지, 법인을 뭘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 사람이 지방세를 냈는지, 상속세를 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이 거래 분석원에서 원하면 무조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민간 은행, 증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분석원에서 이거를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벌칙을 주겠죠. 그럼 어떤 벌칙이 있느냐? 심플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시세 담합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유죄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꽤 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던지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세?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높은 겁니다. 물론 2년을 다 징역을 주는 건 아니지만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는 벌금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막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썼다고 해서 뭐 죄가 된다고 쳐. 근데 막 벌금을 막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도가 엄청 높은 거야. 거기다가 막 2번, 3번 해버리면은 괘씸죄까지 들어가서 뭐 재범, 뭐 3범 이런 거 되면은 징역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가 설명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잘못하면은 벌금이나 징역형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에 어떤 의견을 잘못 얘기하면은 징역이나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나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그 조사 분석원에서는 내 계좌를 뒤지고 내 개인 정보를 막 볼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 우리 가족이나 어떤 이런 돈 거래 같은 걸 막 봅니다. 민간 신용정보부터 민간 은행의 거래 내역까지 막 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얘 증여세 안 냈네? 얘 뭐 상속세 안 냈네? 얘 법인세 탈세했네? 얘 왜 지방세 왜 이거 안 냈어? 얘 왜 이렇게 거래했지? 아니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가족이네? 가족인데 이 처남은 어디서 3억이 생겼지? 야 이거 증여세다. 이거 처남 막 회사를 막 뒤져. 그럼 처남 걸 뒤지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가 준 돈이 나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시행되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언제 시행되는가? 아직 법은 통과는 안 됐고요. 발의 단계입니다. 발의 단계인데 이 항목 있죠? 시세 조작 행위 금지. 요 항목은 이게 법이 통과되면은 한 달 뒤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달 뒤니까 통과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아까 엄청나게 큰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한 항목이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아까 의안 원문을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부동산 분석원을 만든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메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분석원을 만들려면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바로 이 법은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는 거죠. 법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연내 통과가 목표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9월 달에 이거 설치할 거다. 설치할 거고 가능한 한 빨리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들어도 이게 비난 여론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비대한 권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국세청에서도 이런 걸 똑같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아예 그냥 거래 행위, 어떤 위법 행위만 전문으로 보는 이제 그 기구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막 비난 여론들이 막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상 이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 부동산 경찰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서로 불특정 다수가 막 신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쓰면 나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야 돼. 예전에 막 이렇게 자유롭게 썼다면 아니, 내가 괜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썼다가 누가 신고하면은
신고센터에 접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괜히 뭐 내 계좌 뒤져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 겁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막 임대차법도 바꾸고 막 계속 규제가 생기는데 점점 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거기다 뭐 부동산 빅브라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실패한 걸 왜 개인들한테 계속 이게 전가하냐 하면서 비판이 많기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가 한 3개월 조금 더 됐죠. 그런데 7월부터 전세 매물은 실종이 되고,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기간 내에 특히 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전세가 상승이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세 매물은 뭐 아예 막 확 씨가 마른 그런 동네도 많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작용은 막 터지고 있는데,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금 정책의 문제니까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나 어쨌든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투기 수요다, 투기 세력들이 문제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규제해서, 이 사람들을 감시해서, 이 사람들을 밝혀내면 결국에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이 논리 때문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나 지금 이런 시세 조장 행위 금지 이런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당이 지금 마음 먹으면 뭐 바로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마음 먹으면 일주일이면 법이 통과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거는 그냥 통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과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빠르면 연내에 통과된다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1월 정도, 1, 2월 정도에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늦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단톡방이나 뭐 어떤 댓글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가 뭐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특히 시세 같은 거, 뭐 특정 아파트가 뭐 앞으로 뭐 얼마 정도 갑니다. 이거 뭐 20억은 찍어야지 지금 15억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너무 쉽게 쓰시는데,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게 이 법에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걸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벌금을 받아도 유죄입니다. 유죄면은 실제로 내 민증에 빨간 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닙니다. 유죄니까 조심하자. 아시겠죠?